정윤선 작가님은 장소에 깃든 그 역사성, 인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전국 곳곳, 근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장소가 축적해온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는 리서치를 통해서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우선 제 창작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시각예술가 정윤선이고요. 이번 서울 평화문화축제에 창작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특히 도봉 지역 관련해서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도봉구에서 발견한 평화, 그리고 또 재해석한 평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제 여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더레이터 분께서 말씀하신 제 창작 활동과 창작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은 지금 평화로 다시 쓰는 지역문화 다큐멘터리 도봉 유닛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의 이제 진행 순서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4개 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창작 활동과 제 창작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스페인 벨라카사르 지역에서의 프로젝트인데요. 지역에서 가장 성대한 축제 기간 때 주민들과 어울려서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속의 마스크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마스크 시리즈 중에 일부인데요. 노마드적 삶을 지향하면서 유럽의 몇 나라를 돌면서 그 지역의 지형과 분위기를 담은 마스크를 제작을 했었고 이제 하고도 있어요. 그것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사진 작업이나 이벤트, 퍼포먼스 등을 함께 진행을 했고요. 현재 또 이 마스크 작업은 집으로 배달되는 예술 상자 아트 딜리버리라는 이름으로 경기문화재단과 매일연구소 기획으로 경기도민 2,000명에게 무료 배포되어 지역 주민들께서 경기도 마스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외 작업에 비해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 많은 장소를 만났는데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흔적이나 뭐 기억,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어떤 또 뭐 상처나 기억들, 이제 그것들을 주로 조명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 특정 장소와 만나는 그 순간에 드러나는 진실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은 멈춘 시간 산내 골룡골이라는 작업으로 대전 지역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설치 작업과 그다음 아카이빙 작업이었었고요. 한 9개월 정도 가량 진행된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에서 시선이 머문 이유는 당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대전 중구 중천동의 옛 대전 형무소 관광 지원 사업, 관광 자원 사업 이런 사업이 있길래 이제 그거를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이런 대규모 민간인 확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보도 연맹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그러니까 보이는 이 18장의 사진은 미국의 아카이브 센터에서 이제 이도영이라는 그 재미 박사분에 의해서 발굴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보고서와 함께 이제 한국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한국에서의 정치범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고서와 함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됐고요. 이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고 이제 사과하지도 못했던 반민주적 반인권적 지역 사건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지역에서는 고통받고 있는 그 희생자 유족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만나서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떤 분 한 분을 주인공으로 이제 그분이 그 이후에 겪은 그 뭐 인생이나 이제 삶에 대한 얘기도 다큐멘터리 작업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고 뭐 지속적으로 이거는 뭐 노출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 지역과 교류하고 유족분들과 교류하면서 함께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이러한 사건이 대전 지역에서 일어난 것만은 아니잖아요. 국민보도연맹 같은 거는 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제가 대전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이제 겪고 이 작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이제 부산 비엔날레에서 이제 초대 작가로 선정이 돼서 부산 지역에 있는 보도연맹을 또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 화면에서 보셨던 그 알렌 위닝턴의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라는 거기서 제목을 가져와서 제목은 길이의 진실이라는 작업으로 진행된 일종의 그 참여형 퍼포먼스 그리고 뭐 또 가이드 형식, 뭐 투어 형식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부산 현대미술관을 향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진행되는 퍼포먼스였는데요. 그러니까 버스에 탑승한 관객들이 음성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버스가 그 스치는 장소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제가 한국 전쟁에 초점을 맞췄고 특히 그 당시에 부산이 임시 수도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 시점을 조명했고요. 그리고 그 배포된 가이드북 속에 이제 QR 코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버스가 지나치는 장소와 그 스마트폰 속 이미지가 겹치면서 과거와 현재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버스에 탄 탑승객들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진행됐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당시에 갑자기 외부로부터 약 100만 명이라는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부산 지역의 도시 지형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스펙타클한 도시 이미지는 어떻게 조성이 됐나라는 거에 집중을 하고 진행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국민보도연맹, 그러니까 부산 형무소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자행된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이 버스 여정 속에서 갑자기 버스에 탑승했던 관객들은 우연히,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여전히 은폐되고 왜곡된 진실 규명을 기다리는 사건을 마주하도록 그렇게 기획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는 거는 제가 뭐 앞전에 보여드린 영상 속에서는 이제 평화라는 것과 뭐 인권이나 이런 그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또 제가 생각할 때 평화가 우리가 지금 뭐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를 겪고 분단된 조국 안에서 꼭 평화를 그렇게 거대한 어떤 담론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그 평화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를 끊임없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은 또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내 주변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한 맥락 안에서는 내가 서 있는 이 공간, 장소,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홍티 그 욕망, 수란 속의 도시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업은 부산의 홍티 아트센터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진행했던 작업인데, 그 홍티 아트센터 자리가 무지개 공단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무지개 공단은
2006년에 부산에서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매립해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 개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현대화 시킨다는 게 이 도시 팽창을 끊임없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생생하게 그 삶의 기록이 남아 있는 그런 현장을 그러니까 제거하고 파괴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뭐 항구와 여러 그러니까 포들이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특색이 있는 지역인데 그 특색의 정체성마저도 파괴시키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통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작업에 한번 담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리고 이 매립이 일어날 당시에 바다하고 일부 그 홈티 마을이라는 곳이 이제 매립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지도상에서는 홈티 마을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현장에 가면은 몇몇 곳에 이제 무허가 주택으로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뭐 김을 따고 고기를 잡으면서 노동요가 막 퍼지는 그 현장이 지금은 뭐 공장의 기계 소리로 채워진 그렇게 삭막한 곳으로 변했다는 것이 저는 그때 되게 좀 가슴이 아팠고 그런 정 과정 그리고 마을을 잃어버린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조금 담고 싶어서 부산의 그 현대무용가이신 박재현님하고 협업을 해서 그걸 한번 우리가 춤으로 표현을 해보자 해서 협업해서 작업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어떤 특정 장소에 남아있는 흔적을 찾아서 그로부터 뭐 아이디어도 얻고 뭐 영감 아이디어들을 얻어서 이제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굉장히 잘 느껴지는 기존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봉구에서 본격적으로 많은 장소를 헌팅하시면서 좀 리서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도 워낙에 어떤 장소로부터 메시지를 끄집어내는데 되게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이셔서 도봉구를 다니면서 이렇게 장소들을 만날 때는 또 좀 더 각별한 느낌들이 있으셨을 것도 같거든요. 굉장히 많은 장소들 가운데 3군데를 선정을 해서 프로젝트로 발전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도봉구에 이사 온 지가 한 약 1년 정도가 돼요. 근데 매일 늘 들어오면은 그냥 몸 누이기 바쁘고 씻고 나가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다른 장소는 제가 만나서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를 어떻게든 엮어서 좀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정작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리서치가 전혀 안 돼 있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번 서울평화문화축제가 또 평화 이야기를 마주하는 작은 움직임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리서치를 한번 해보자.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모더레이터분이 말씀하셨듯이 장소 3곳을 발견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 주제를 제가 받았을 때 무엇이 평화이고 또 무엇이 평화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평화라는 것이 늘 이런 분단된 조국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거대한 담론이나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런 거창한 명분이나 대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마음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실질적이고 미시적인 어떤 활동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봉에서도 조금 일상이 묻어나는 어떤 장소 그리고 그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것 그거를 들여다보는데 노력했고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일상이 계속 모이다 보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늘 제 작업에서 추구해왔던 어떤 장소와 그리고 그곳에 이제 거주하시면서 그 장소와 함께 호흡해 가시는 그런 그 인간,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번 도봉에서 리서치를 하면서 발견한 거는 연대라는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연대라는 말은 뭐 아시다시피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고 또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좁혀진 세 개 장소가 이제 초안산 생태공원과 발바닥공원 그리고 방학동 은행나무였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세 곳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초안산 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초안산 골프 연습장 건설 반대 운동으로 더 유명한 공원인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원의 조성 과정이 높이 평가돼서 2013년에는 서울시 환경상 조경생태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었고, 또 이 골프 연습장 건설 반대 운동 때 이 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그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동북여성민우회, 그러니까 이 해는 지역여성 운동사례 공모전에서 이제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초안산 생태공원은 1993년에 이 초안산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있는 이제 특정 부지에 이제 골프 연습장을 건설한다는 이제 그 발표가 났었죠. 근데 그 발표를 듣자마자 그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반대하고 나선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공원 조성 취지와 어긋나고 또 뭐 소음과 불빛, 휴식과 수면 방해, 위화감 조성, 뭐 아파트 재산 가치 하락, 녹지공원의 뭐 훼손 등등 이런 이유를 이게 들면서 이제 주공 4단지 주민 1,260여 명이 이제 이름을 이제 서명을 하셔서 민원으로 제기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놀랍게 바라본 거는 이 이후로 2012년에 생태공원이 조성할 때까지 그 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벌금까지 다 부과를 받고 그거를 내면서까지, 그리고 중간중간 끊임없는 행정소송을 몇 차례 거치면서까지, 또 뭐 포크레인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저지하고 뭐 그 산 그 앞에에서 뭐 천막 본부를 설치해서 뭐 남자분들은 밤새 불을 피우면서 이제 밤샘 하시면서 이제 포크레인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힘이 합쳐져서 언론에 조금 이제 홍보를 해서 이제 대규모 그 시위도 이제 그 기획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그 거주지 중심으로 주변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골프 연습장보다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초안산 생태공원과 비슷하게 이제 발바닥 공원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 공원은 이제 되게 이름이 재밌는데, 우리 신체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발바닥은 평소에는 하찮게 여겨지지만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공원이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이 발바닥 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 주민들의 그 집단 행동 그리고 그 연대 의식을 볼 수 있는 장소였어요. 여기는 무허가 판저촌으로, 그러니까 밀집이 되어 있던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비가 오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 쓰레기 오물이 막 범람을 해서 거의 환경적으로는 뭐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좀 판저촌이 많고 막 이렇다 보니까 또 불량배들도 거의 출몰하다시피 해서 조금 우범 지역으로 그 선정된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되게 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래서 그러한 염원들이 이제 도봉구와 이제 협치가 잘 된 거죠. 그래서 이 발바닥 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초안산 생태공원보다 더 빨리 조성돼, 그러니까 2002년에 조성이 됐는데 이게 최초의 민간 협치 모델로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도봉구와 서울시 도움을 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소나무와, 그러니까 많은 나무를 심었고, 또 이 나무를 심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도 직접 참여를 하셨고,
또 나무 심기 성금도 이제 자발적으로 내셨고, 또 처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나무를 심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름이 걸린 명찰도 막 걸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거기 도봉 환경교실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강좌도 운영하고 또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약 한 9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환경 관련해서 생태 관련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으시고 또 자원봉사도 나가시고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그 생태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학동 은행나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역마다 좀 이렇게 큰 이런 나무는 좀 신성시 되어 오긴 했잖아요. 근데 이 방학동 은행나무는 실제로 보면 되게 근사했었고요. 현재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돼 있고 서울시에서는 가장 오래된 나무고요. 저는 이러한 뭐 나무에 얽힌 어떤 일화보다는 무엇에 관심을 가졌냐면 저희가 한 뭐 60, 70년대 도시개발 때 이제 주택공사가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때쯤에 뭐 이 지역도 당연히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뭐 한 신동아 아파트가 9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이 은행나무를 뭐 배니 아니면 뭐 옮기니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어서 위기를 겪게 된 거죠. 근데 이 방학동 은행나무가 지켜지게 된, 오늘날까지 지켜지게 된 거는, 우선은 차준엽이라는 환경운동가가, 무기한 당성 농성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뭐,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이런 뭐 정치 거물급들이 단식 농성을 했지, 그냥 어떤 일반인이 자기 지역에 와서 나무 한 그루를 지키기 위해서 단식 농성을 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러면서 또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어떤 내 지역의 어떤 나무, 어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어떤 인식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여를 하셔서 그 은행나무 문화제 같은 거를 개최하시고 또 이렇게 그 생명선언 그 문을 낭독하시는 등 그때부터 이제 이 은행나무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지킴이 활동들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그 은행나무 정자 마당이라고 불리는 그 따로 은행나무를 위한 공간이 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봉구와 서울시에서도 땅을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빌라 2동 정도 되는 부지 거기를 싹 밀고 은행나무를 이전하고 또 이후에는 그러니까 생육하는데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동아 아파트 담장까지도 허물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냥 뭐 간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간과 이게 협치가 되게 잘 된 그런 모델로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세 개의 장소를 보면서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어떤 공간을 보면 그 공간에 계신 분들께서 살면서 그 공간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장소의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거주지와 거주 환경의 정체성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생태 환경이죠. 그리고 공원이라고 뭐 은행나무도 그 옆에 뭐 원당생 공원도 근처에 있고 뭐 벤치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공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열려있고 공유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주민들께서 그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에 되게 놀랍고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다가 처음에 제가 블로그 초록으로 살기에 나가루즈님의 리서치된 자료를 보고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께서 현재 도봉구청의 정책실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더 자문을 얻고 관련해서 좀 얘기를 깊이 있게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러한 자연과 생태, 환경에 대해서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이 지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흐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기 때문이냐고 지역이 갖고 있는 오래된 역사성 속에 있는 정주형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도봉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데모를 하거나
집단으로 나섰을 때 그것은 거의 대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거 있어요. 생태와 관련된 거. 물론 자기 집 앞에 변전소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민원이 있잖아요. 굉장히 부딪히는 것도 많죠. 하지만은 반드시 주민들이 이겨냈던 사례는 다 어디 있냐면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는 그러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주민들이 10년 동안 싸워가면서 그 승리를 이뤄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 다름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일단 저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차준엽이라고 하는 북한산 토일보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단식 농성을 시작했는데 그땐 저는 뭐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아스팔트 농사를 짓고 있을 때였지만 근데 동네에서 이렇게 그간 그 단식 농성한다는 건 굉장히 동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일이죠. 그 당시만 해도 단식 농성하는 건 저기 그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뭐 이런 표현을 했지 은행나무를 나무 하나를 위하여 이런 식의 느낌은 처음 본 거고 실제적으로 차준엽은 그 북한산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은행나무 한 그루가 결국은 북한산 그거 하나가 없어지면 북한산 생태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접근한 거거든요. 굉장히 환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그것을 캐치하고 지역에서 참여했던 나는 그 사람들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차준엽 씨한테 단식을 풀어라. 우리 동네에서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단식을 풀어라 했을 때 단식을 푸는 조건은 그렇다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싸워줄 테니 단식을 풀어라. 그게 이제 마침 4월 20일 날 그 지구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문화제라는 방식으로 동네 주민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문화제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경향이나 이제 동아 같은 신문들도 사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설까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단식이라는 것에 너무 안타까움에서 출발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은행나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점점 확대돼가는 그런 인식의 확대 과정에 이제 있었던 것이고 오죽했으면 그 옆에 있는 빌라 2동을 갖다 철거하는 것까지도 다 가능했겠어요. 그 긴 신동아 건설이라고 하는 그 긴 그 대기업하고 싸움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저변으로 확장돼가는 시민 의식들 이것이 이제 존재한다고 보고요. 발바닥 공원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1998년 8월 8일 날 워낙 대형수가 났기 때문에 방어천 전체가 다 범람했거든요. 방어천 범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도봉천 같은 경우도 다 그 주변의 도로까지 다 그 잘려가지고 떨궈져 나가고 그때가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냐면 그 도봉산이나 원도봉산 이런 데 있던 그 음식점들 그 유명한 그 송추계곡 이런 것들이 산에 있던 모든 음식점들이 하늘에 그냥 비루다가 싹 정리를 해준 날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존 무허가는 공무원이 건들지 못하지만 이미 철거된 거에 대해서 새롭게는 못하게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비가 많이 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일대가 전체가 다 침수가 됐죠. 근데 발바닥 공원에 원래 있던 건 주택이 아니고 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수천도 그렇고 방화천도 그렇고 의천도 그렇고 하천이 있으면 공장 옆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들을 버리기가 가장 좋거든. 그리고 물을 갖다 써야 되는데 하천 옆에 있으면 땅에다가 지하수 파가지고 올리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천이 다 그 당시에 망가졌던 것이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중난천도 깨끗해 보이지만 조금만 위로 가면 의정부에 가면 제 방에 제다 소들이 저기 그 껍데기 벗고서 쫙 누워 있었어요. 가죽 말리는 거지. 그 정도로 염색 공장, 도금 공장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단속이 심해지면서 공장들이 나간 곳에 담을 쳐가 이렇게 공장 안에다 칸막이 치면 집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던 무허가 집들이었던 건데 여기가 완전히 다 침수가 됐으니까 방법이 없었죠. 그때 그 동네 구현했던 것이 이제 정보연이라고 지금은 행안부의 주민자치 지원 단장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충가 그 당시에 구현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갖다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도봉구에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많았었냐면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동산이 있어서 그 당시에만 해도 58%가 우리는 숲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근데 주택가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네였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워낙 큰 공원이 있다 보니 주택가 가까이에는 공원을 만들지 않았던.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집들이 많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원이 근접한 공원이 없는 도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도봉산 생태계와 중랑천 생태계와 수락산 생태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생태 브릿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환경 전문가들의 논의들. 그다음에 주변에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주민들의 아까 욕망이거나 욕구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발바닥 공원에 제가 딴 데 가서 강의해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무를 심고 그 공원 자체를 주민들이 공동체의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가 그 시간이 너무 경과되는 관계로 이제 제가 영상을 끊었고요. 이제 이 이후의 내용은 이 정책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도봉구만의 이제 역사성을 들여다보면은 이때 당시에 일단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앞전에 들으셨겠지만 이제 이동된 지역민들의 어떤 그 특수한 성격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뭐 국가적인 어떤 사업에서 지역 사회로 이제 시민 운동이 확산됐던 시기이며 그리고 이때 당시에 도봉구에서 아까 그 민우에도 소개드렸다시피 이제 크고 작은 그런 그 조직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분들끼리 이제 연대하고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경쟁도 하면서 서로 그 활동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런 시민 의식이 되게 태동했던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이런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제 기감을 하셨고 이제 그런 것들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셨고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이제 도봉구에서는 그걸 또 생태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게 가장 특색 있는 것이 아닌가, 도봉구에서는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행동 또 이제 민관 협치가 좀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례들 이런 게 정말 다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헌팅하신 그 사이트들 안에. 그래서 그러면 그런 리서치들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뽑아내셨는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간 협치 그 과정도 되게 흥미롭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이 가장 이제 큰 포인트 같은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도봉에 조금 뜻깊은 그런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작업에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지역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혼자보다는 또 다른 작가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작품을 생산해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비스 되고 있지만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전부 다 이제 힘든 과정 겪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그동안 제가 해왔던 작업들도 이제 참여형이고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커뮤니티 이제 아트를 진행해 왔던 만큼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과 조금 소통을 하면서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 창작 연구 작품 제목으로 정한 건 이제 도봉 유닛이고요. 이제 유닛은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체가 되고 이제 이런 느낌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작업, 그러니까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협력 가능한 형태로 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참여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떠올렸던 아이디어가 이제 퍼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각 장소마다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이미지, 또 은행나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과거의 그런 내러티브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스토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는 자꾸 복귀되면서 이것이 대물림되면서 서로 인간과 인간, 뭐 자연과 인간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리서치를 시작하면서 제가 초반에 이제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이 장소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형태의 시각 예술품으로 좀 제작하고 싶었고, 그래서 우선 일러스터 디자이너와 이제 협업을 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또 3개의 디자인을 퍼즐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작된 퍼즐을 여기 도봉구 지역 주민들 이제 3가구, 그러니까 3팀들한테 배송을 했고, 그 배송을 받은 퍼즐을 그분들께서는 직접 맞추고, 그리고 그 맞추는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기록을 남겨 다시 저한테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식의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우선 그 디자인된 이미지 보시면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거는 생태공원이 아까 조경 환경 분야에서 이제 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했잖아요. 이 생태공원이 되게 이 길이 나 있는 형태가 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직접 가보셔도 그게 딱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부각되는 형태로 해서 전체 이렇게 길이 잘 묘사된 걸로 디자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를 퍼즐로 만들었고, 그리고 방학도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그대로 그냥 심플하게 은행나무로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발바닥 공원 같은 경우도 이 과거에는 판자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길이 디자인된 이런 형태의 그 발바닥 공원을 상징으로 잡아서 이렇게 제작이 됐고 이제 퍼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총 일러스트가 이제 20개의 조각으로 구성을 했고요. 사이즈는 A5 사이즈인데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샘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쪽 그 왼쪽부터 발바닥 공원, 그리고 중간에 초안산 생태공원,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방학동 은행나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언택트 참여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이제 기록을 남겨주신 이제 지역 주민들, 제가 그걸 영상을 받아서 이제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